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김석구리 이야기 제2편입니다. 1편에서 어디까지 했더라? 석고리만 만들 줄 아는 김석고리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지리산에 그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호랑이들의 그 산신령 선발 대회 장면을 목격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대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동행을 한 그 호랑이가 그 동행한 호랑이하고 서로 행님 동생하는 사이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, 그 다음에 그 호랑이 동생이 그 김석고리를 이제 장가를 보내주겠다면서 어떤 처녀를 물고 오겠다, 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, 이어서 시작합니다. 집 뒤 안에서 모욕을 하던 최참반 딸이 호랑이한테 이제 물려갔지.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. 옛날에는 그 호환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가장 큰 재앙이었어. 지금이야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호랑이가 없으니까, 옛날에는 호랑이가 굉장히 큰 그 어떤 무서운 재앙이었다니까. 그리고 그 호랑이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라는 것은 짐작을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최참파는 딸이 죽었다고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? 완전히 뭐 정신이 나갔지. 멘붕 상태라. 그래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호랑이를 잡아오이라, 뭐 딸을 찾아오이라 했지만은 하인들인들 뭐 뾰족할 수가 있나? 그 산속으로 들어간 호랑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, 서로 그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? 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데, 총도 없는데. 그러니까 사실상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. 그래도 최참파는 이제 그 한 가닥의 희망은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딸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력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지. 그리고 원한다면 딸하고 결혼도 시켜주겠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지자 그 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좀 팀이 꾸려지고, 또 젊은 사람들끼리 한 몇이서 또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를 찾아 나섰는데, 그는 실제적으로 뭐 그 호랑이는 그 딸을 물고 간 호랑이는 500년이 넘은 그런 산신령 후보자 호랑이인데 그게 잡히겠어? 안 잡히는 거지. 그래, 그런 저 상태에 있었고, 한편 그 김숙고리는 호랑이 동생이 시킨 대로 그 약속된 장소에 그 바위 뒤에 이제 그 숨어가지고 몽둥이를 이제 들고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자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 호랑이 울음소리가 막 꽝 이런 식으로만 완전히 울리더만은 호랑이가 어떤 여자를 물고 나타났어. 김석고리는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몽둥이를 완전히 막 무술 뭐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, 벌써 호랑이는 그 여자를 이렇게 내비두고 도망을 가쁘는 거야. 그래 어디 뭐 이렇게 폼을 잡을 새도 없었어요. 그런데 여자는 이제 기절해 있는 거지. 그리고 이제 김석고리는 이제 몽둥이를 버리고 여자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 거지. 김석고리가 이제 그 여자를 업고 집에 오니까 김석고리 엄마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이 무슨 일이고 막 묻는데, 김석고리는 말도 없이 바로 그 알몸인 상태의 여자를 이제 업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
저 엄마를 보고 이불 좀 빨리 패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눕히고 저 엄마는 또 자기가 입던 옷을 가져가지고 또 옷을 입히고 또 찬물을 떠서 또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호를 이제 한 거지. 다음 날 이제 한 오전 10시나 되었어. 이제 그 재참판 그 집 딸이 재참판 딸이 깨어났어. 그런 기절을 해 있었지만은 호랑이한테 물려간 사실은 이제 자기도 기억을 하는 거야. 그래 이제 재참판 그 딸이 이제 김석호리 지 엄마로부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얘기를 쭉 들었지. 김석호리가 자기를 구했다는 거를 이제 듣고 고맙다고 몇 번 막 절을 하고 그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. 그런데 김석호리 지 엄마가 지금 그 몸 상태가 이렇게 완전치 못해서 조금 한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데려주겠다. 조금 몸을 좀 가누도록 해라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김석고리가 이제 최천판 딸을 데리고 최천판 집을 찾아갔어. 최천판은 딸이 살아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발로 그냥 막 뛰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랬지. 그래가지고 막 울면 최천판 부인은 또 막 그 딸을 끌어안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막 완전 정말 이제 잔치 분위기로 다시 돌아섰다 이 말이지.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문제가 또 생겨요. 이제 딸을 구한 사람이 김소골이라는 사람인데 일자 무식꾼에다가 가난하기로는 찢을 듯이 이 가난하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최전판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. 최전판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 1억에다가 5천만 원을 더 이제 얹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딸하고 결혼하는 거는 이제 좀 취소를 해달라, 뭐 취소를 하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지. 그런데 또 웃긴 게 김소코리가 뭐 그렇게 하자 말자 이런 얘기도 하기 전에 최천파 딸이 그거는 안 된다. 한번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. 이렇게 이제 김석호리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, 이게. 물론 김석호리한테 이제 알몸으로 업혀온 그런 이제 일도 있었지만은, 따지고 보면은 김석호리가 인물이 좀 흔해.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.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굉장히 썩 괜찮아요. 그 이제 한 이틀 이제 김석호리 저 집에서 이제 최저만 딸이 한 지내 보니까 이런 사람 인품이라도 이런 건 괜찮아. 또 좀 뭐 글자를 모르는 거는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좀 있었겠지. 최참판은 또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당초에 딸을 찾아오면은 결혼을 뭐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딸이 그렇게 간절히 또 원하니까 김소골이하고 이제 딸을 결혼하는 걸 이제 허락을 했지.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. 무슨 문제냐면은 이 최첨반 딸이 약혼자가 있는 거라. 이웃 마을에 건넌 마을에 김부자라고 김부자 집 아들하고 약혼이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지. 그런데 김부자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? 약혼을 했는데 왜 김석거리하고 결혼을 시키느냐?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단 말이지. 최참만이 참 곤란한 상태에 빠졌어요.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, 이제 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김부자 집에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라. 김부자 집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김석골이하고 김부자 집 아들이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어떤 시합을 해가지고
김부잣집 아들이 이기면 김석고리가 그 재천만 딸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이제 그 보상금 1억만 받아간다. 그런데 만약 김석고리가 이겼다. 그러면은 재천만 딸하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김부잣집 재산의 반을 주겠다. 엄청난 제안이지 이게.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최첨파는 이제 그걸 이제 그 듣고 그걸 이제 김석고리한테 전달을 했지. 김석고리가 뭐 어떻게 판단하겠어? 조금만 말미를 저렇게 해가지고 한 이틀만 말미를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. 그날 밤이 되자 이제 호랑이 동생이 김석고리 집으로 왔어. 그리고 김석고리가 이제 그 제안 내용을 이제 그 호랑이 동생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 호랑이 동생은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야. 내기를. 왜냐면은 그 김부잣집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야. 그걸 2분의 1을 주겠다는데 뭐 마다할 게 뭐 있냐. 근데 김석호리는 뭐 무슨 내기를 할지 무슨 시합을 할지는 모르고 대뜸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호랑이 동생은 자기가 시킨 대로 해래. 그리고 다음날 김석호리가 다시 이제 김부잣집에 가서 재참판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받아들이겠다 제안을. 그러니까 그 시합을 그러면 무슨 시합을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둑을 두재요. 근데 이제 이 김부잣집 아들은 그 당대에 바둑의 대가라. 거의 8단 9단 이런 되는 데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대실력가요. 근데 김석호리는 뭐 바둑이 뭔지도 잘 몰라. 바둑도 진짜 모를 정도로 바둑을 뜬 걸 뭐 본 적도 없고 걱정태산이지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내가 바둑 지금이야 뭐 컴퓨터를 뭐 검색해가지고 또 뭐 바둑 어떤 게 그런지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그 바둑 판도 못 봤는데 김석호리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어요. 밤이 되자 이제 다시 또 호랑이 동생이 김석호리 집으로 왔어. 그래 김석호리가 이제 바둑 내기를 하자는데 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 호랑이 동생한테 막 시절이 막 좀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호랑이 동생이 걱정하지 마라. 그 바둑이라는 것이 이리 하는 건데 그 바둑도를 흑돌과 뭐 백돌인 조금 약간 이제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그 파리가 이제 호랑이가 이제 다시 파리로 변신을 해서 그 파리가 앉는데 거기다가 돌을 두면 그건 문제 없다. 네,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했어. 그러니까 김소리가 마음이 놓인 거죠. 뭐 자기는 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모르지만은 일단 파리가 앉는데 돌을 놓으면 되는구나. 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잤지. 며칠 뒤 그 바둑 시합을 한 날이 다가왔어. 그 시내에 있는 기원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또 경찰서에 이제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경찰관을 입회를 시키고 또 그 바둑의 어떤 대가들을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이렇게 참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김석거리하고 그 김부잣집 아들이 이제 마주 앉았어. 이제 대국이 시작된 거지. 먼저 이제 흑돌과 그 백돌이 있는데 그 김부잣집 아들이 흑돌을 잡고 김석거리가 백돌을 잡았어요. 근데 흑돌이 먼저 두잖아. 그래 그 김부잣집 아들이 탁 첫 수를 딱 뒀어. 뒀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석거리가 이제 그 다음 둘 차례인데 김석거리는 이제 뭐 어디에 뜰지 뭐 그걸 모르니까 파리가 앉는 데를 이제 그 찾아야 되는데 파리가 없어.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, 상당한 시간이 길러다해도 파리가 안 나타나는 거야.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뭐 그 뭐 본래 세자나 하나 둘셋 뭐 20개 세고 또 이제 마지막 이거 뭐 한 수 떠나놓고 무슨 장고를 하느냐 김석거리 집 쪽에서는 뭐 완전히 성화가 대단해.
아니, 김부잣집 저쪽에서. 근데 김석호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파리를 찾느라고 막. 그런데 휙 둘러보니까 창문에 파리가 못 들어가지고 앵앵거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리가 이 창문을 너무 꽉꽉 닫아서 에어컨을 갖다 틀어놓으니까 파리가 못 들어가지고 그 창문에서. 그래서 이제 그 김석거리가 이 창문 좀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 하면서 창문을 약간 열어줬어요.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아니가 아니라 파리가 이제 휙 돌더만은 탁 앉았어요. 그리고 김석거리가 왜 이런 파리가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서 거기다 돌을 탁 뒀단 말이지.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쪽 김부잣집 아들이 또 한 수 뜨고 또 파리를 쫓으면서 또 김석거리가 한 수 뜨고 이렇게 딱 세 수를 떴는데 김부잣집 아들이 얼굴이 파래져요. 그러더만은 다섯 수를 딱 뜨니까 돌을 던지는 거야. 졌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그 상관하는 그 사람들 다 이제 김석호리 성으로 이제 그 전체 승리를 이렇게 이제 그 판정을 했지. 그러니까 최천만집 딸하고 완전히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. 왜냐면은 김부잣집 재산 반을 이렇게 받아오니까 얼마나 이제 큰 그 행제야. 바둑 받자도 모르던 김석호리는 처음에 바둑이 개 이름인 줄 알았어요. 그러던 김석호리가 바둑 내기를 해서 승리를 하고 김부잣집 재산은 반을 차지하고 다시 최찬반 딸과 결혼을 하는 이런 대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. 또 최찬반도 처음에는 김부잣집 팬을 좀 들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섰어. 김석거리 팬이야. 왜냐면은 김부잣집 재산을 받아오고 또 김석거리가 또 이 바둑도 이렇게 잘 뜨고 이러니까 사람도 괜찮아 보인다 이게. 그리고 완전히 이제 최찬반 집은 잔치 분위기. 그리고 김석거리도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발렌타인 30년 산 그 발렌타인 한 병 따가지고 한 잔 막 진하게 한 잔 마셨지.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뭐냐면은 김부잣집에서 제2차 제안을 해온 거죠. 그 2차 제안 내용은 제3편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